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돈 버는 증여상속이 되겠습니다. 수염세를 걷는 이유, 증여상속세를 평생 줄이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세 부과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는 워싱턴이지만 정말로 2인자 정도 되는 아주 멋진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조세부가 4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평해야 됩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해야 됩니다. 모호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납세 방법, 납입 시기, 납세액을 규정 지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대충 해놓고요, 엄청난 세금을 뜯어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납세자가 가장 편리한 시기와 장소, 그 다음에 편리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정부는 서비스 기관이죠. 돈을 내주겠다는데, 세금을 내주겠다는데 편의를 최대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행정편의적으로 자신한테만 유리하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면 곤란하겠습니다. 징세비를 최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할 때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다. 각종 뭐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정말로 놀랍게 조세부가 사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로 천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지켜지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되겠습니다. 피레침도 이분은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금을 냈죠. 조선시대에도 세금을 냈습니다. 황구첨정이라고 세금을 냈습니다. 15세 이하 자한테도 군포라고 해서 군역이죠. 군역을 면할 수 있는 군포를 징수했습니다. 백골징수라고 해서요, 죽은 자, 백골이 진소되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얀 해골로 남았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징이라고 해서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대부분 다 세금을 못 내니까 도망갔거든요. 불황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 사는 사람이 무슨 죄로 인직이라고 이웃 사람이 대신 내야 됩니다. 안 내면 또 족치죠. 그 다음에 족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족진다고 하니까. 족징이요. 친척한테, 당연히 친척 누가 도망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좌제처럼 군포 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동징이 있습니다. 아예 이것은요, 친척과 이웃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모자란 부분 다 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횡포가 아닐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백지징세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가 없어도 너 세금 내야 돼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뜯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결방결이라고 해서 실제 세액의 몇 배를 정말로 징수해서 공금을 또 유용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제시대가 돼갖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고쳐집니다. 조세 법률주의에 의거해서 그 법률에 의거해서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세금이 가장 낮았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제시대 때는 10% 미만 과세를 했습니다. 이것도요, 실명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차망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도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14에서 17% 수준입니다. 이거 실명제로 본다면은요, 실명제 대비해서는 이거는 뭐 4%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된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은 세금을 걷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세금이 적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 세금 조세 부담률이요 23.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것이죠. 그리고 국민 부담률이라고 해서 32%까지 올라갔습니다. 4대 보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 지금이 훨씬 더 가렴지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로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최악의 가름주고 세금을 확실하게 땡긴 그런 나라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매간매직도 하면서 아니면 공무원 임기를 2년, 1년, 1개월로 단축시켜 갖고 계속 선순환하는 거죠. 계속 매간매직을 통해서 돈 받고 관직을 팔다 보니까 관직을 돈 받고 돈 내고 산 사람은 그 1개월, 3개월 동안에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뜯어 먹죠. 그리고 마음대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해방 전후에는 어땠을까요? 해방 전후에도 세금을 냈습니다. 가옥세라고 그 집에 대해서 냈고요. 잡종세라고 해서 피아노, 금고 등의 어떻게 보면요, 개별 서비스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생세라고 해서 고급 요정에 가면
뭐 요즘도 뭐 당연히 내죠. 당연히 뭐 템프로다 뭐 이렇게 해서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상세가 있고요. 입정세 있습니다. 요정 출입을 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서비스에 무슨 뭐 경륜장 가듯이 20%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력거세, 리어거세, 자전거세, 뭐 자동차가 없으니까 대신 이런 것을 통해서 세금을 다 걷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세금 종류를 나열하더라도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일단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국민 모두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세금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세율을 낮추는 이유는 나중에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낮춘다는 거, 이율배반적 같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고기 먹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양파와 파, 마늘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왜 자꾸만 먹기 싫은 거 먹게 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고기 먹을 때 양파와 파, 마늘을 많이 먹는 이유는 나중에 고기를 더 많이 먹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파, 양파, 마늘 많이 먹습니다. 레포 곡선이라는 것이 있죠. 무조건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수준까지만 그 세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요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조건 세율을 올린다. 그 머리 나쁜 유정자들이 꼭 이런 짓을 하죠. 뭐 세금이 좀 부족한데요, 올려. 아니면 뭐 공짜 무상복지 해야 되는데 돈이 좀 없습니다. 올려, 때려잡아, 세무조사해.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을 들들 볶는 것이죠. 자, 집에서요 빈둥빈둥 놀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돈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오는 200만 원, 300만 원 겨우 힘들게 벌고 오는 아내한테 돈을 더 많이 벌어오라고 맨날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무서워서 아내가 처음에는 맞으면서도 돈을 벌어올 겁니다. 하지만 좀 지나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결국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어떻게 자기가 그 아내로부터 못 받는데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도요,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피니까 베네수엘라에 300만 명이나 되는 부호들이 다 엑소더스를 했습니다. 이웃나라, 미국, 기타 등등으로 다 도망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3,100만 명의 국민 중에서요, 자원부국이고 원유매장량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94%가 절대 빈곤층이고요. 요 근래에는 전국민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11kg씩 빼줬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우리는 뭐 다이어트 뭐 1kg 빼는데 어려운데요. 다이어트 식품 사 먹고 고가에 아니면 무슨 뭐 헬스장 가야 되고 아니면 다이어트 프로그램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1kg, 2kg, 3kg 빼기도 어려운데 전 국민이 11kg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짜로요. 우리도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만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와 조폭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나와바리에서 너를 내가 보호해 주니까 대신 보호비조로 조공을 바쳐라. 그것이 바로 세금이고 금품을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폭이라 할지라도 뺏기만 하고 못 살고면 나중에 못 받을 거, 얘가 도망가거나 자포자기하면 못 받는다는 거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폭도요 많이 걷기 위해서 살살 달래가면서 그 세금을 걷습니다. 보호비를 걷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사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요 가렴주구를 그렇게 많이 한 아주 못된 왕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르호보암이 정말로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전자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중에 패망이 돼서 전 세계 각지에 2000년 이상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를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가혹한 가늠주구를 시행했습니다. 그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요. 솔로몬 왕은요. 놀랍게도 그 작은 나라에서요. 후궁하고 첩까지 포함해서 1000명이나 뒀습니다. 1000명. 이거 말이나 됩니까? 향락과 사치를 그냥 일삼았죠. 그런데 거기에 배운 아들이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그 영국을 대영제국으로 만든 기틀을 만든 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빅토리아 여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기틀을 만든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 스페인 무적 함대 아르마다를요, 그냥 자기 군대 빌리지 않고 해적 드레이크 경한테 나중에 이용을 해서 아르마다를 격퇴시키면서 해상권을 장악하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돈은 모두 귀족한테, 우리 국고에 돈을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돈은 귀족한테 가니까 나중에 필요했을 때 자발적으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전쟁이 날 때 쓰면 되지 지금 전쟁 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세금을 덜 거두면서 귀족들한테 모든 세금을 다 맡기겠다. 안 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전쟁 때는요,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난 세금이 내 금고에 있는 것보다 귀족들 금고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 놀라운 철학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등에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이북으로 몇천 원에 판매 중이니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이러한 현명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현명함이 없습니다. 무조건 보면 다 뜯어갑니다. 조선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그냥 무조건 세율 올리고 세금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낼까 이런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 폭탄 지옥에 살아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 49.5%입니다. 절반 내야 됩니다. 양도세, 이거 중과 시행하면요, 다시 시행하면 1세대 3주택은 82.5% 세금 내야 됩니다. 미쳤다고 봐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과거에 7.2% 냈습니다. 지금 6%가 최고입니다. 엄청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요,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는 세금입니다. 최악의 세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중과세에서 그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도 최고 24%니까요. 23% 다운시켰으니까 25.3%까지 되고 관세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10%인데요. 혹시라도 이거 나중에 20%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OECD 평균이요 19% 정도 되고 EU 같은 경우에도 2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갈지도 모르겠죠. 벌써 개별 소비세는 20%입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는 50%인데 최고는 그 일반 기업 최대 주주는 20% 더 할증해서 60%가 되겠습니다. 손자녀한테 한다면 84%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속세 기네스가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세금 낸 사람이 1위가 바로 이건희 회장입니다. 12조 이상 냈죠. 근데 2위도 놀랄만합니다. 넥슨의 김정주 회장입니다. 6조 원 이상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 2위를 이 작은 나라에서 한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 재산이 640조인데 320조 내야 됩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다면 절대 귀화하지 않겠죠. 국민 부담률이라고 해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각종 세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4대 보험까지 32%나 됩니다. 엄청납니다. 조세 부담률은 2022년도 23.9%고요. 이 중에 국세가 18.4%고 지방세가 5.5%가 되겠습니다. 세금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세 부담률 추이를 보시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OECD는 어떻습니까? 선진국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려왔는데 우리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OECD처럼 또 사회보장을 제대로 해줍니까?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죠. 세금 낭비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세 및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부분들 OECD 평균이 33.5%인데요. 우리도 3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해주는 거 없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대폭적인 인상 요인이 기다리고 있죠. 일단은 고용보험 기금 고갈나고요. 2028년도에 건강보험 기금 고갈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부담률, 고통부담률로 올라갑니다. 국민고통지수라는 것이 있죠. 바로 이러한 고통지수가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 잘 모르시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르호보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데요. 솔로몬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요. 세금 가렴주고를 행했습니다. 세금으로요. 금을 받았습니다. 과도한 세금인데 666달란트를 매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신은 금잔, 금방패, 레바논 궁이라고 황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료로 공짜로 노역하는 국민들을 엄청나게 혹사시켰죠. 그 다음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요.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1000명이라고 한다면은 매일 하루에 한 명씩 동침을 하더라도 그 공전 주기가 다시 오는 주기가 3년입니다. 3년. 그런데 이 과연 이 부인 1000명을 거느릴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뭐 NBA 농구 스타 뭐 매직 존슨이 에이즈에 걸렸을 때 자신이 실토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5,000명의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데 정말로 1000명이라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이상 건설 사업에 백성들을 차출해서 부역으로 노예처럼 썼습니다. 나라는 그 페니키아죠. 무역으로 지중해에 있으니까 무역으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한테 쓰지 않고 자신은 향락과 사치로 일관돼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닙니까? 부전자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한테 말했습니다. 가늠주기 좀 폐지해 주세요. 선친께서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책에 나온 말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쇠 채찍으로 때리겠다. 이게 좀 말이야 되는 소리입니까? 이로써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고요. 서서히 아시리아나 기타 등등으로 모조리 패망하게 됩니다. 세금 가름지구를 횡행한 나라는 무조건 망하게 됩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도 가름지구 횡행해서 탄간오리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국민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조선은 나라를 뺏긴 게 아닙니다. 나라를 뜯어먹다 급기야 나라를 팔아버린 겁니다. 비싼 돈 주고요. 그러니까 가렴지구라고 하는 것은 나라 망하는 징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제시대 때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조세부담률이 1941년도에 11%밖에 안 됐습니다. 실명제까지 감안한다면 이거 11%가 아니라 1%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 시기에도 겨우 5%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전부 다 가져갔을 겁니다. 전쟁 시기에 뭐 세금이 뭐 100% 이상 걷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가름주구에서 해방되니까 평균 수명도 증가했습니다. 구한말 때 27세에서 47세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것이죠. 상수도 보급하고 의학 발전하고 엄청나게 영양을 보급하다 보니까 포동포동 살찐 아마 기록 영화 보시면 달라 보일 겁니다. 1900년대 초반, 초중반 전후하고 1910년에서 45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겠죠. 정말로 세금을 적게 얻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근데 뭐 조선시대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자, 일제시대 때 담배세가 10% 정도였는데 지금 담배세 얼마입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현재 담배세는 74%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더 잘 살기 편한 시대였다 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요. 영화 보면은 무슨 뭐 김두한 등 깡패가 활보하던 자유시대 아닙니까? 만약에 힘들었던 세대였다면 김두한이 어디 요정을 다니고 일본 사람하고 싸움했을 때 이깁니까? 두들겨 맞겠죠 맨날. 그 다음에 노비가 사라진 시대가 갑오개 영장 때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뭐 실시하는 척 했죠. 하지만 완전 폐지는 일제시대 때가 되겠습니다. 일제시대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정말로 황당하게도 우리는 지금도 노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25가지 세금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거 우리는 아니죠. 부자들이 대부분 다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엄청난 세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 종류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공부하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러나 이런 세금들요. 나라가 부자가 돼야지 정말로 국민이 부자가 돼야지 돈이 많아야지 세금도 많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금 제국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도요. 비중이 5.15%입니다. OECD 국가 3.75% 대비해서 중간값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역시 보유세가 1.23%입니다. OECD 0.97%입니다. 중간값 0.76% 대비해서 엄청나게 가름주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주요 원인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겨갖고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부동산 관련돼서 2021년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양도세까지 포함시킨다면 한국은 6.274%가 됩니다. 2위인 영국도 엄청나거든요. 4.337% 대비해서 무려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 많이 낸다고 하는 유럽 쪽이요. 룩셈부르크 4%, 카나다 4% 안 됩니다. 미국도 3.8%, 이스라엘 3.8%, 프랑스 3.8%, 벨기에 3.3%, 스웨덴 2.9%, 스페인 2.7%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6.3이나 됩니다. 양도세 증가, 이것이 폭탄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49.5% 양도세 낸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 자산거래세도 GDP 대비해서 비중이 2.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2위인 벨기에 1.17% 대비해서 2배 넘게 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있지 않습니까? 13.4%까지 갑니다. 그것도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13.4%까지 한다면은 무려 취득세가 1억 3,400입니다. 30억짜리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뭐 4억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상속세는 없었지만 일제시대 때 1934년 6월달 조선총독부 훈령으로 조선 상속세령이 내려집니다. 그 당시에 5천 원 이하일 땐 상속세가 없었습니다. 5천 원 얼마 안 된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5천 원 이하가 상속세가 없다는 소리. 5천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울 중심의 기아집 시세가 300원, 400원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아집, 좋은 기아집 12채에서 17채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없었죠. 정말로 작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이 20억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으로 300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일 때 최고 16%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호주 상속이 아닌 경우에는 21%를 과세했지만요. 결국은 16%밖에 안 된다. 그것도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만요. 그랬을 때 500만 원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현재 가치는 600억에서 75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 쌀 한 마리 2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만 일부 조금 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최고 84%까지 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는 60% 기본으로 내야 되고 누진과세를 당합니다. 그리고 10억 초과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 17채를 가져도 세금을 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지금은 가렴지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손자녀, 미성년 손자녀한테 20억 이상, 20억을 초과해서 증여나 상속하면 84%입니다. 정말로 일제시대는 뭐 살기 좋은, 조세로 봤을 땐 살기 좋은 나라고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최악의 가렴지구가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세금을 거두려면요. 세율을 낮추고 기업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서 유발 세금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현명해야만 토끼, 2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죠. 세수도 얻고요. 국민의 사랑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을 하면요. 유발세금이 엄청납니다. 법인세는 당연히 내야 되겠고 사업소득세라든가 근로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류세, 레저세, 취득세, 증권거래세 이런 모든 유발세금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국세 3대 국세가 바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인데요. 바로 법인 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현명한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백년하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폭우가 쏟아지는 가름주구 시대에는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불리는 것보다 돈을 지키고 관리해주고 절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인데요. 1억 원 벌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절세는 확실한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원도 확실하게, 100억 원도 확실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절세는 돈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합니다. 건강검진 매년 받으면서 자산도 건강검진 받아야 되겠죠. 검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절세 및 자산관리 전반에 걸쳐서 투자 및 모든 거에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예인들이 요새는 다 매니저 있고요. 스포츠인도 마찬가지로 스포츠맨도 무조건 매니저가 있죠. 근데 자산관리 매니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한 이유는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각종 절세 및 투자,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방송을 보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인지 복불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면은 복이 있는 거고 안 보면 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입니다.
자, 그래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도 하지만요. 7월 22일도 합니다. 바로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합니다. 7만 원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 레스토랑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북악 스카이웨이는 자체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만은요, 야경, 남산 야경 보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좋고요. 뒤로 세금정 야경도 굉장히 멋있고 360도 야경 정말로 멋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자산관리 콘서트 합니다.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인데 5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저랑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것들 다 여러분 궁금한 거 다 그 질의응답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의 핵심들 솔루션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만 원 대비해서 500만 원만 걷어도 100배 이익이죠. 근데 500만 원이 뭡니까? 5천, 5억, 50억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요, 카페가 되겠습니다. 카페랑 저랑 관계가 없습니다. 마을버스 타고 오시면 간단합니다. 한성대 입구에서요. 자, 돈 버는 법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돈 지키는 거 간단하고 절세하는 거 간단합니다.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이나 아니면 기습강우가 오는 장마철이라고 뭐 기습강우가 오는 시기라고 본다면 세금이 그렇게 비처럼 떨어집니다.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름지구 세상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만년 동안 피할 수 있는 방법 콘스탄트 김과 함께 연구해서 확실하게 그 돈을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